안녕하세요. 올해 78, 내과 의사로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온 박준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소변이 좀 이상한데 별건 아니겠죠? 저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요로 감염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고 식사도 하기 싫어집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말이 자꾸 엇나가고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나죠. 많은 분들이 그걸 노화나 치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봐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방광에서 올라오는 감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원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남은 느낌, 찌릿한 통증, 냄새가 진해진 느낌. 이건 다 몸의 경고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방광의 힘이 약해져서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고 거기 남은 잔뇨에서 세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몸은 분명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내죠. 실제로 요로 감염이 원인이었던 분들이 병원에 실려올 때 고열이 아니라 멍한 얼굴과 식욕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치매가 왔다며 걱정하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소변 검사를 합니다. 놀랍게도 백혈구 수치가 치솟고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로 감염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열없이 시작되고 뚜렷한 통증 없이 진행되며 증상은 신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감염이 신장까지 올라가 신우신염으로 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등 쪽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온몸이 떨리고 열이 오르며 몸살처럼 앓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감염은 혈액 속으로 퍼지고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신우신염이었고 감염이 전신으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 회복하셨지만 만약 하루만 늦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요로 감염은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작은 불편함, 거기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생활 속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소변을 자주 참는 것, 위생에 조금만 소홀했던 순간들이 쌓이면서 세균은 기회를 잡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남녀 모두 요로 감염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요도가 짧고 항문과 가까워 감염에 취약하고 남성은 나이 들며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흐름이 방해받아 방광 내에 소변이 고이기 쉽습니다. 거기서 세균이 자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변화를 보는 눈입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 다른 냄새, 다른 색, 다른 횟수.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요로 감염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받는 것,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습관을 고치는 것. 이 과정이 너무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로 감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정신이 멍하고 소변이 이상하다는 말을 꺼냈던 분들이 단 며칠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반대로 같은 증상을 일찍 알아차리고 적절한 치료로 금방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입니다. 내 몸의 말을 듣느냐, 무시하느냐.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자주 더 작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걸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신호가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괜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말할 때 귀 기울이면 병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께 같은 조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물을 하루 6잔 이상은 꼭 드세요. 화장실은 절대 참지 마세요. 배뇨 후 닦는 방향도 앞에서 뒤로 조심하세요. 이게 너무 뻔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삶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화장실이 멀어서라는 이유로 습관이 깨지고 거기서부터 세균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고 항문과 가까워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처럼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위생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쉽게 감염이 발생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며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런 조건들이 쌓여서 감염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하루하루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바꿔볼 것인가?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병은 사람을 무섭게 만들지만 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어떤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그걸 알려주려 합니다. 소변을 통해, 기운을 통해 행동의 작은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옵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화장실을 더 빨리 가는 것, 혹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을 때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요로 감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무섭고 더 광범위하게 퍼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몸이 말할 때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병은 더 이상 우리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요로 감염이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단순히 소변이 불편한 병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로 감염은 시작은 작아도 번지는 방향이 예측 불가능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위까지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림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게 방치되면 방광 안에서 머물던 세균이 요관을 따라 위쪽으로 이동하고 결국 신장, 즉 콩팥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신우신염이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우신염은 쉽게 말해 콩팥이 세균에 의해 염증 반응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소변이 불편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감염의 싸움터가 됩니다. 고열이 나고 오한이 오며 허리 양옆으로 묵직한 통증이 퍼집니다. 특히 이 통증은 그냥 허리가 아픈 것과는 다릅니다. 깊숙이 욱신거리고 누웠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몸살 감기인 줄 알고 해열제만 드시다가 결국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특히 면역 반응이 약해 감염의 전형적인 신호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지 않더라도 감염이 이미 꽤 진행되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열이 나타나기 전부터 정신혼란, 기억력 저하, 식욕 감소, 평소보다 눈빛이 흐려지는 등의 변화로 먼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은 내 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먼저 알아봐 주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평소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지 않으면 본인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보면
몸 안에서는 이미 백혈구가 치솟고 염증 수치가 급등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치료가 늦어지면 신우신염은 곧바로 폐혈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는 상태로 이때는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저는 요로 감염으로 폐혈증까지 발전한 시니어 환자분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네를 산책하던 분이었는데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항생제에 잘 반응해 회복하셨지만 이 감염의 무서움은 그 어떤 병보다도 조용하고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요로 감염은 열이 나기 전, 통증이 심해지기 전 아주 작은 이상에서부터 감지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감지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소변 검사는 간단합니다. 채취해서 검사기에 넣으면 수분 내의 백혈구 수치, 단백질, 아질산염 등의 항목이 확인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소변 배양 검사를 통해 어떤 균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먹는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신장까지 퍼졌거나 이미 고열이 나고 있다면 정맥주사 항생제가 필요하고 입원 치료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니어는 한번 감염이 생기면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져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거나 전립선 문제,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같은 감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해야만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배뇨를 참지 않으며 배뇨 후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 평소에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좌욕이나 소변 후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이건 단순한 위생 수칙이 아니라 요로를 지키는 건강한 방어막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환자 자신의 몸입니다. 매일 아침 몸은 말합니다. 오늘 기운이 어떤지, 오늘 상태가 평소와 같은지, 소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냥 넘기느냐가 건강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요로 감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고 조용한 신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병을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하는 방법은 점점 더 조용해지지만 그만큼 더 정직해집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무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 불편함이 무슨 뜻이었는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로 감염이 무섭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병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진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 바로 그게 요로 감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호를 무시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날, 머리가 멍한 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 그럴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날엔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진짜 몸속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도 그렇습니다. 감염이 방광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빠르게 회복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지나치고 가볍게 넘기면 그 다음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신우신염까지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증상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열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한 탓에 혹은 병원 가는 게 번거로워 며칠만 참자며 버틴 결과로 이미 신장에 염증이 생기고 전신에 감염이 퍼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오면 항생제도 쉽게 듣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그때는 이미 감염이 온몸을 돌고 있는 상태, 폐혈증입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늘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딱 5초만 소변을 관찰해 보세요. 평소보다 색이 진하지는 않은지, 냄새가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소변을 본 후 개운한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그것이 큰 병을 막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요로 감염은 그렇게 조기에 발견되고 간단한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생제를 며칠 먹고 증상이 사라지면 그대로 복용을 중단합니다. 감염균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는데 약을 끊으면 균은 다시 증식하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항생제 내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감염균이 같은 약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내성이 생긴 균은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고 입원 기간도 길어집니다. 실제로 요로 감염 재발 환자들 중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항생제를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약은 반드시 처방된 기간만큼 정확히 복용하셔야 하고 다 나았다고 느껴져도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입니다. 요로 감염은 습관에서 시작되고 습관에서 반복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화장실을 참지 않는 것, 소변을 본 뒤 제대로 닦는 것,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이 네 가지는 평생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특히 물을 마시는 건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물을 일부러 줄이시더군요.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자주 마시면 속이 불편해서 다양한 이유로 물을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량이 줄고 세균이 배출되지 못한 채 방광에 남게 됩니다. 이건 감염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물은 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5잔 많지 않습니다. 작은 컵으로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한 잔씩, 그리고 자기 전에 한두 모금이라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많은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밤중에 2번, 3번 화장실을 가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몸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귀찮다고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또 요로 감염은 단지 물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거나 면역이 약해져 있는 분들,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일수록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만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으시라고요.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병은 늘 작고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늘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목소리를 더 잘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로 감염이라는 질환은 단순한 감염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 병을 설명할 때 생활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습관이, 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정직하게 드러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화장실을 참는 습관은 없는지, 평소에 청결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요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로 감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분의 하루를 묻습니다. 물은 하루 몇 잔이나 드시나요? 화장실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속옷은 어떤 걸 입고 계신가요? 의사로서 환자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화장실 가는 일을 미루곤 하죠. 자리를 피하기 어렵거나 화장실이 멀거나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방광이 늘어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방광은 젊은 시절보다 탄력이 떨어져 있고 신경 전달도 느려져 있어 소변이 가득 차도 배출 신호가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소변을 참는 시간이 길어지고
방광 안에 오래 머문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뇨 자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기에 앉아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앉지 않으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불편해서 자세를 반쯤 띄우고 소변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은 잔뇨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배뇨 후 개운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 또 가고 싶은데 안 나오는 느낌. 이건 방광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속옷의 통기성과 재질입니다. 너무 딱 붙는 속옷,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땀이 차고 습기가 남아 세균 번식을 유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면 소재, 땀 흡수가 잘 되고 통풍이 되는 속옷이 가장 좋다고요. 또 하나, 좌욕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 하복부 혈류가 좋아지고 요도 주변이 청결해지며 방광 자극도 줄어듭니다. 저는 특히 요로 감염을 반복적으로 겪는 여성 환자분들께 좌욕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차원을 넘어서 치료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체온 유지입니다. 배를 차게 하지 않는 것, 얇은 옷을 입고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엔 체온 변화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이니까 더 지켜야죠. 지금 놓치면 나중엔 되돌리기 더 어려워지거든요. 몸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줄고 감각은 둔해지며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더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 하나 막는데 특별한 장비나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조금 더 편안한 속옷, 잠시 앉아서 하는 좌욕,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 의사라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보다 환자에게 이런 실천의 씨앗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소변 참지 마세요. 물 자주 드세요. 그게 병을 막는 시작입니다. 요로 감염은 절대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할 때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병입니다. 몸은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 말을 듣기 시작한다면 내일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50년을 서 있으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진실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76세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약간 지친 얼굴로 앉으시더니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요즘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면 또 잘 안 나와 찝찝하고 배도 더부룩하고 이게 혹시 전립선 때문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되물었습니다. 밤에 몇 번이나 일어나세요? 두세 번은 꼭 가요. 근데 볼 때마다 개운하지가 않아. 이 대화는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요로 감염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이렇게 꺼내주는 순간부터 치료의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소변 검사를 권했고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요도나 방광 어딘가에서 감염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감염이 좀 있으십니다. 다행히 신장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요? 나는 물도 잘 마시고 그러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물도 중요하지만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있거나 누워 지내시면 방광도 장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장운동도 방광의 배뇨 반사도 약해집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배 안의 장기들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아 흐름이 좋아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로 감염을 반복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가벼운 걷기 운동을 반드시 권합니다. 매일 아침 15분이라도 집 안에서 발을 움직이면 방광의 기능도 장의 기능도 개선됩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야 소변도 잘 나오고 장도 편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아 요로 감염에 훨씬 취약합니다. 한 번은 와상 상태의 어르신을 모시는 보호자분이 오셔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열도 없고 식사도 좀 하시는데 요 며칠 계속 멍하게 계시고 눈빛이 좀 다르세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곧바로 소변 검사를 권했고 예상대로 감염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와상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욕, 표정, 기분, 말수 같은 것들로 감염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환자분들은 기저귀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도 주변이 습해지고 그로 인해 세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저는 보호자분께 간단한 조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저귀 교체 주기 짧게 하기, 하루 1회 좌욕, 수분 섭취 늘리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을 조금씩 움직이게 해드리는 것. 이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감염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근육의 약화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장기들의 작동이 둔해진다는 뜻이고 방광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방광 속 소변은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감염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걷는 일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 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순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병원 올 힘이 있다면 하루에 10분은 걸을 힘도 있습니다. 물론 아픈 날, 기운 없는 날엔 쉬어야겠지만 평소에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걷는다는 건 단순한 육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받고 숨을 깊게 쉬며 땀을 조금 흘리는 것, 그 자체로도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에 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요로 감염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안 생기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약보다 좋은 예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실천에 씨앗을 심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감염의 시작이라면 작은 변화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두 발, 내 하루 10분의 의지가 요로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어선입니다. 요로 감염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면 결국 이 병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불편함, 어색한 느낌, 평소와 다른 흐름. 그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무시할 때 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감염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진료실에서 보냈습니다. 수만 번의 진료를 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잘 아는 분은 병을 일찍 알아차리고 그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요로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리듬, 배뇨 패턴, 소변 냄새와 색을 기억하는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건 단순히 예민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말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큰 통증 없이, 열 없이, 묵묵히 퍼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체력을 떨어뜨리고 신장을 감염시키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아야 합니다.
증상이 작을 때, 불편함이 어렴풋할 때, 그때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치료입니다.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 한번 검사하고 염증 수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필요한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확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언제나 강조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다시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 말 안에는 의사로서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요로 감염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참지 않고 위생을 지키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것. 이 간단하고도 반복되는 말들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병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회복이 느리고 감각은 둔해지며 병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정성껏 내 몸을 다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의 주인이 맞는가? 하루 한 번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병을 늦게 알아차리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몸이 먼저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늘 정확합니다. 요로 감염은 분명 고치고 나면 잊고 싶은 병일 수 있습니다. 불편했고 아팠고 때론 당황스러웠던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참아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걸 알려주고 있는지를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몸이 말합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의 소변 한 번, 그 안에 내일의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에도 몸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상단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 보세요.